반갑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평가 계획에 대해서 선생님이 열심히 설명을 했는데요. 그리고 나서 바로 등교 시간이 바뀌게 되면서 여러분들을 만날 시간도 적어졌지만 평가 계획도 전면 수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뀐 평가 계획의 내용은 선생님이 다시 한번 설명을 해서 올려주도록 할게요. 지금 시간이 새벽 1시인데요. 새벽 1시에 자다가 다시 일어나서 녹음을 하는 바람에 목소리가 많이 잠겼습니다. 살짝 잠긴 목소리에 텐션을 조금 더 올려보도록 할게요. 자, 교과서 44페이지에서 47페이지에 해당되는 내용을 오늘 함께 얘기하게 될 거고요. 여러 형태의 폭력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자, 마음 열기 함께 같이 보도록 할까요? 폭력일까 아닐까? 다음 상황들을 폭력이라고 생각하면 O, 아니라면 X로 표시하고 그 이유를 이야기해 보도록 합시다. 자, 1번부터 8번까지입니다. 1번, 친구에게 돈을 빌리고 갚지 않는다. 2번, 쉬는 시간에 자고 있는데 친구가 자꾸 깨워서 화나서 책을 던진다. 3번, 친구가 싫다는데 사진이나 동영상을 마음대로 찍는다. 4번, 친구의 비밀을 다른 사람들에게 소문내서 이야기한다. 5번, 친구에게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대며 갑자기 같이 안 논다. 6번, 억지로 게임을 하게 해서 벌칙으로 친구의 머리에 꿀밤을 준다. 7번, 친한 친구가 약한 친구를 때리는 것을 옆에서 구경만 한다. 8번, 친구가 싫어하는데 친구의 외모나 이름으로 별명을 지어 부른다. 자, 여러분들은 어떤 것이 폭력이고 어떤 것은 폭력이 아니라고 생각하나요? 선생님이 생각할 때는 친구에게 돈을 빌리고 갚지 않는 것이나 쉬는 시간에 자고 있는 친구를 깨워서 책을 던지거나 친구가 싫다는데 사진이나 동영상을 마음대로 찍는 것이나 친구의 비밀을 다른 사람들에게 소문내서 이야기하는 것, 친구에게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내며 갑자기 같이 놀지 않는 것, 따돌림의 형태인 것 같은데요. 그리고 벌칙으로 친구의 머리에 꿀밤을 주는 것, 억지로 게임을 해서 친한 친구가 약한 친구를 때리는 것을 옆에서 구경만 하는 어떤 방관자의 모습, 친구가 싫어하는데 친구의 외모나 이름으로 별명을 지어 부르는 것. 선생님이 생각할 때 모두가 폭력인 것 같은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가벼운 장난 아닐까? 라고 생각했던 것도 있지 않나요? 자, 생각 쌓기. 폭력이란 무엇일까?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듯이 어떤 도덕적인 문제와 관련해서 용어나 개념을 먼저 배우고 그리고 도덕적인 문제의 원인을 밝힌 다음 그 해결책을 찾는다고 했었죠. 이 순서를 잘 기억한다면 도덕의 모든 단원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은 우리의 용어나 개념과 관련된 얘기를 더 많이 하게 되겠네요. 자, 도덕적인 문제, 즉 폭력과 관련된 의미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할까요? 자, 폭력의 의미란 무엇일까? 폭력은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서 그 힘을 행사합니다. 이때의 힘은 보이는 혹은 보이지 않는 모든 힘을 이야기해요. 이렇게 눈으로 볼 수 있는 힘 혹은 눈에 보이지 않는 힘. 그래서 결국은 타인에게 결과적으로 물리적이고 정신적인 피해를 일으키는 공격적인 행위를 말합니다. 자, 우리가 흔히 폭력이라는 말을 떠올렸을 때는 좁은 의미의 폭력을 이야기하는데요. 사람의 신체나 재산에 해를 입혀서 자신의 의도와 목적을 이루는 행위를 우리가 폭력이라고 하고요. 더 넓은 의미의 폭력은 다른 사람의 자유롭고 평화로운 생활을 방해하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마음 열기 속에서 왜 그 모든 행동들을 폭력이라고 했는지를 이해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폭력의 원인은 무엇일까? 개인적이고 또 사회적인 폭력의 원인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먼저 개인적인 원인은 그 사람의 지배 욕구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각에 상대방이 무조건 따르도록 하고 이를 듣지 않을 때 물리적인 힘을 가하거나 정신적으로 압박을 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자제력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갈등이 심화되는 이유로 분노나 폭력 때문이라고 했었던 거 기억나나요? 그래서 자제력이 부족해서 충동적으로 행동하거나 분노나 화를 조절하지 못하면 결국 폭력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사회적인 원인으로는 대중매체를 통해서 보는 폭력적인 장면 때문입니다. 이런 대중매체 속에서 아저씨의 예를 들어보면은 폭력을 행사하는 어떤 한 사람의 모습을 굉장히 멋있게 표현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렇게 폭력을 미화하는 것을 보게 되면 폭력을 사용해도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겠죠. 뿐만 아니라 아주 자극적이고 또 폭력적인 장면들에 자주 노출이 되다 보면 그런 것을 모방하는 사례들이 생겨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폭력을 쉽게 용인하는 사회적인 인식과 분위기도 폭력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어른들이 흔히 이렇게 이야기하죠. 어릴 때는 싸우면서 크는 거야. 맞으면서 배워야 제대로 배우지. 이런 이야기들을 자주 하거든요. 그러나 맞거나 싸우는 행위와 같은 폭력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정당화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회에서 쉽게 폭력을 용인하는 인식은 결국은 폭력을 사용하게 되는 원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생각 쌓기 폭력의 유형에 대해서 같이 보도록 합시다. 자, 여러 형태의 폭력이 나오는데요. 자, 언어폭력, 신체폭력, 위험 및 협박, 괴롭힘, 사이버폭력, 금품갈취, 따돌림, 성폭력, 폭력서클, 가입유도, 강제적인 심부름과 같은 형태의 폭력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우리가 어떤 한 카테고리 안에 집어넣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폭력의 유형을 나누는 세 가지 구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담한 사람의 수에 따라서, 두 번째는 형태에 따라서, 또 세 번째는 행위 여부에 따라서 이 폭력들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가담한 사람 수에 따른 폭력에 대해서 같이 볼게요. 자, 먼저 가담한 사람이 한 명일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개인적인 폭력이라고 합니다. 가담한 사람이 많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집단 폭력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 폭력의 형태에 따른 분류는 폭력을 가한 주체가 분명한가와 관련된 구분입니다. 그래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누구인지 분명하고 뚜렷이 드러나는 경우를 직접적인 폭력이라고 하고, 가해자나 피해자가 누구인지가 정확히 드러나지 않는 경우를 간접적인 폭력이라고 합니다. 자, 직접적인 폭력의 예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 직접적인 폭력은 첫 번째, 신체적인 폭력. 신체에 직접 위해를 가하는 폭력이고요. 다음 두 번째는 언어폭력. 그렇죠. 말과 글로 상대방의 인격을 무시하거나 모욕하는 폭력입니다. 세 번째, 정서적인 폭력으로 소외와 위협을 통해서 마음에 상처를 남기는 폭력입니다. 사실 폭력이라는 것은 어떠한 형태로 가해지든지 간에 마음에 상처를 남기게 되겠죠. 그 다음, 폭력을 가한 주체가 분명하지 않아 가해자나 피해자가 누구인지 뚜렷이 드러나지 않는 간접적인 폭력은 구조적인 폭력이 있습니다. 사회 구조나 관습, 그리고 사회 구성원들의 인식으로 인해서 알게 모르게 발생하는 폭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당하고 있는지 안 당하고 있는지도, 혹은 우리가 폭력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도 잘 모르는 폭력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회의 구조나 그다음에 사회 정책으로 인해서 실업을 당하거나 아니면 빈곤한 경우, 그리고 식민지의 치하에 놓여서 살게 되는 경우도 역시 구조적인 폭력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다음 행위 여부에 따른 폭력 같이 볼까요? 자, 행위 여부에 따른 폭력입니다. 첫 번째는 자기에 따른 행위, 자기에 따른 폭력. 그래서 자기에 따른 폭력은 행위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행위에 의해서 일어났다. 자, 자귀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지을 작자 할 위자를 씁니다. 한자가 잘 안 써지네요. 두껍게 써져서. 자, 지을 작자 할 위자. 그래서 어떤 행동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뭐 자귀적이다라는 그런 표현을 들어본 적이 있었죠. 자, 그다음 그래서 신체적인 폭력과 관련된 경우 신체적인 폭력과 관련된 경우는 어떤 행동이 일어났다는 것이 분명하죠. 그렇죠? 그래서 자귀에 의한 폭력이라고 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부자귀에 의한 폭력, 즉 행위를 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폭력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보호와 관심이 필요한 어린이를 방치하거나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을 외면하는 그런 행동이고, 여러분들이 우리가 자주 접하는 학교 폭력의 방관자 같은 경우도 자기가 할 수 있는데 하지 않음으로써 폭력이 일어나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자, 그럼 구조적인 폭력의 예시를 한번 같이 볼게요. 우리가 자주 접하지 않았던 것이기 때문에 어떤 프로그램에서 정치인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가사노동을 남자가 하면 안 된다. 여자가 설거지를 하는 것은 하늘이 정해준 이치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을 한 적이 있었는데, 이것은 사회 구성원들의 인식 때문에 발생하는 여성에 대한 폭력입니다. 여성이 가사노동을 하는 것이 이전부터 계속되었기 때문에 반드시 여성이 가사노동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잘못된 사회적인 관습이나 인식이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사회 구조나 정책이 잘못되어서 사회 구성원들의 피해를 입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비정규직의 사례를 보면은 비정규직의 사례가 늘어나는 것도 역시 사회 정책의 문제일 수 있는데, 이것 때문에 임금의 차이가 크게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알게 모르게 우리가 잘못된 사회 정책으로 인해서 구성원들이 피해를 입는 폭력에 해당되는 사례입니다. 자, 생각의 날개달기입니다. 각각의 사례를 지금까지 배웠던 폭력의 유형에 따라 한번 분류를 해볼까요? 자, 지금 에비추가 어떤 남자를 심하게 때리고 있어요. 이것의 사례를 우리가 분류해 봅시다. 가담한 사람 수는? 그렇죠. 물론 에비추는 사람은 아니지만 한 명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개인적인 폭력, 그리고 그 형태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누구인지 분명하고 뚜렷하게 드러나는 직접적인 폭력이고, 신체적인 폭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그 행위 여부를 보면 신체적인 폭력은 우리가 자귀에 의한 폭력이라고 했죠. 어떤 행동을 함으로써 일어나는 폭력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자, 지금 보고 있는 화면은 사이버 폭력을 체험하는 앱에 있는 그 어플에 있는 그 화면이래요. 그래서 단톡방에서 사이버 폭력이 일어나는 경우, 그 집단 따돌림이 일어나는 경우를 지금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폭력의 유형을 한번 나눠볼까요? 가담한 사람 수는 어떻습니까? 그렇죠. 2명 이상이기 때문에 집단 폭력이고요. 그 형태는 그렇죠. 가해자와 피해자가 누구인지 분명히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죠. 직접적인 폭력 중에서도 언어폭력과 그다음에 소외를 통해서 마음의 상처를 입히는 정서적인 폭력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자, 이것들은 모두 어떤 행동을 함으로써 일어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에 의한 폭력, 행위에 의한 폭력이라고 볼 수 있겠죠. 다음, 자, 폭력의 유형을 한번 더 나눠봅시다. 자, 지금 보고 있는 화면은 한미 FTA 때문에 반대 시위를 벌였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 그 시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물대포를 쏘고 있는 모습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 장면을 언론을 통해서 경험했을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경찰이 시위를 하는 사람들에게 그 물대포를 쏘므로써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어떤 농민 한 분이 이제 돌아가시게 됐거든요. 이렇게 경찰이나 군대를 동원해서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 그 정부가 경찰이나 군대를 동원해서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는 간접적인 폭력에 해당하고 구조적인 폭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행위 여부는 어떤 행동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행위에 의한 자기에 의한 폭력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언론으로 보고 있는 어떤 정부의 잘못된 그런 행동들도 알게 모르게 우리가 접하게 되는 폭력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폭력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우리가 잘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렇다면 폭력의 의미와 그다음 폭력의 유형에 대해서 복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폭력이란 무엇입니까? 그렇죠.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힘을 행사해서 물리적이고 정신적인 피해를 일으키는 공격적인 행위를 폭력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의 자유롭고 평화로운 생활을 방해하는 모든 행위를 우리가 폭력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넓은 의미의 폭력까지 여러분이 잘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폭력의 원인은 두 가지 차원으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개인적으로는 지배 욕구가 강한 사람 때문에 폭력이 발생하고 또 충동적이고 자제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갈등 상황이 폭력으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는 대중매체를 통해서 언론을 통해서 우리가 접하게 되는 폭력적인 장면을 모방하는 경우 그리고 폭력에 둔감해지기 때문에 문제 해결의 수단을 정당하지 못한 폭력으로 이용하는 경우들이 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사회적인 분위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회적인 인식이 폭력을 쉽게 용인하는 인식과 분위기가 있다면 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 자, 폭력의 유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가담한 사람 수와 그다음 형태와 행위 여부에 따라서 나눌 수가 있는데 가담한 사람의 수가 한 명인 경우에는 개인적인 폭력, 그리고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집단적인 폭력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가해자와 피해자가 누구인지 분명하여 폭력의 주체가 누구인지가 분명해진다면 직접적인 폭력. 그 다음 폭력의 주체가 누구인지 또 피해자가 누구인지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는 간접적인 폭력이라고 합니다. 신체의 위해를 가하는 신체적 폭력, 그 다음 말과 글로써 하는 언어 폭력, 소외나 마음의 상처를 입히는 정서적인 폭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자, 간접적인 폭력은 사회 구조가 잘못된 경우 혹은 관습이나 사회 구성원들의 인식 등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폭력이 있다고 했죠. 다음 행위 여부에 따라서 행위가 정말 일어났느냐, 그 행위에 의해서 일어난 폭력, 행위하지 않음으로써 일어나는 폭력, 보호활동을 방치하거나 학교 폭력을 방관하는 그런 예시를 찾아볼 수가 있겠고요. 자, 오늘은 여러 형태의 폭력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폭력을 굉장히 많이 접하게 되는데 폭력의 의미와 유형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지만 우리가 폭력을 행하게 되는 가해 사례나 폭력을 당하게 되는 피해 사례를 줄일 수 있겠죠. 오늘도 배운 내용을 잘 복습해 보시고 또 모르는 내용이 있으면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개원 도덕스를 찾아보시면 선생님과 1대1 채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선생님에게 질문하셔도 좋아요. 자, 다음 시간에 봅시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오늘도 수고 많았어요.